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책은 멈추지 않는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축구선수가 쓴 책인데요. 오래전에 나온 건데 다시 이 책을 리뷰하면서 저도 모르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운동선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박지성이거든요. 이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본받을 점이 많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제가 은행에 다니면서 그때 하나 이렇게 그 컴퓨터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박지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지성, 명지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명지대 다니면서 일본의 교토 퍼플상가 그쪽에 입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워낙 또 잘했고, 그러면서 한일 월드컵이 하나의 이제 이렇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히딩크 감독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히딩크 감독의 그 뭔가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성실하고 이제 이런 것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네덜란드의 PSV 에인트호번인가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 가고 거기서 한 3년 정도를 아마 안 지냈던 것 같아요. 2년 4개월인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 뭔가 이제 거기서 또 콜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영국에 가가지고 맨체스터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박지성.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근황을 보니까 영국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은 뭐냐면 그 유소년 축구팀을 이제 만들려고 그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나 이런데 좀 유명한 그런 데에서 유소년들 이렇게 꿈나무 육성하는 그런 쪽에 많이 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을 계속 습득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잡으면 멈추지 않는 도전을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감동도 많이 할 건데, 저는 이제 박지성을 왜 좋아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인데 평발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발이 되면 그 환경이나 이런 걸 탓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열면 계속 연습도 하면서 열면 결국에는 이제 능력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쓴 거고, 첫 번째는 어떤 평발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002년 월드컵 때에 히딩크 감독하고 사례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사례가 나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장태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다른 선수들은 이제 막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숙소에서 쉴 거잖아요. 근데 유독 박지성 선수만 그 장태비가 계속 쏟아지는데 운동장에서 계속 혼자 이제 움직이면서 막 공을 드리블하고 골을 넣고 막 이걸 하는 것을 이제 우연히 이제 히딩크 감독이 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사례인데, 지성박, 너는 분명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다. 너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힘을 주고 하면 뭔가 메시지를 준 그런 게 하나 사례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예전에 포르투갈하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붙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중국에 여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일행들이 한 40명 정도 같이 갔는데, 그때 같이 함께한 사람들하고 해서 이렇게 그 길거리 응원, 우리 이제 교포들이 많이 있는 그 한인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응원하게 됐는데, 그때 보슬비가 조금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때 몇 명만 움직였는데, 그때 그 교민들하고 그때 이제 그 응원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마지막에 얼마 안 남겨놓고 해가지고 박지성이가 이제 그 골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포르투갈을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를 진짜 생각하면 지금도 막 힘이 나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골을 넣은 다음에 그 길거리를 해가지고 그 호텔까지 걸어오는데, 이야, 대한민국 국미라는 것이 막 뭔가 자부심이 생기고 막 뭔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근데 중국어를 잘하는 건 못하지만, 야, 봐라,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하면 그러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진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너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기회로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책 속에 들어가 보면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알면 실은 힘든 그런 여정들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에인트호벤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에서 알면 조금 뭔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잘하는 타이밍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되고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이 제의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반절 정도는 우려를 하고 또 알면 일부는 또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한마디로 단어가 뭐였냐면 그래 한번 해보는 거다. 알면 아무리 거기에 기라상 같은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도전하는 거야. 이게 제목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멈추지 않는 도전이라는 그런 제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아까 그 내용은 페이지 15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인이 예를 들면 아까 서두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특히 내 발은 운동하기에는 최악이라는 그런 상황, 이것을 평발인 것을 있잖아요. 잘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월드컵 한일 월드컵 하기 전에는 평발임에도 모르고 있는 계속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그 닥터가 그러면 전담 닥터가 알면 어떻게 이런 발로 해가지고 운동을 했었냐 알면 대단하다 알면 그래가지고 알면 평발임을 알았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진짜 감동으로 다가왔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히딩크 감독하고 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이제 일본에 어떻게 보면 그 리그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 월드컵 때문에 이제 또 히딩크가 이제 부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존재고 그러지만 그때 이제 그 상황 고마운 존재이긴 하지만 실은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더 머무르냐 하면 그럴 때 그때의 심정이 예를면 책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딩크 그 안에서 알면 계속 뭔가 주전으로 하면서 내 실력을 더 쌓을 거냐 알면 더 주전을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나를 진가를 뭔가 나타낼 거냐 아니면 또 새로운 도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어떤 세계적인 최고의 어떤 그런 구단에 예를면 입단 제의를 받았는데 옮길 거냐 알면 그때에 예를면 그 상황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그런 게 나와요. 뭐냐면 히딩크하고 예를 들면 박지성하고 가는 게 여기서 이제 히딩크가 하는 얘기예요. 지성, 너는 성인이니까 내 앞길을 선택할 수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훌륭한 구단이다. 좋은 기회지. 하지만 유망한 선수들이 많은 만큼 우리 팀에서처럼 경기마다 선발로 뛸 수는 없을 것이다. 자칫하면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도 가고 싶은가? 이렇게 했는데 박지성 입장에서는 이제 반반인 거예요. 이게 간다고 이제 하고는 싶은데 좋은 기회다. 하지만 자칫하면 경기에 뛰지 못하는 반쪽짜리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참아. 그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 말을 못한 거예요. 이제 그때 박지성이가 히딩크 감독한테 뭐라고 했냐면 감독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뭐라고 했냐면 히딩크가 에이전트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다면 나는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책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심은 돼 서 있었다. 가겠다. 가서 부딪히겠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다. 언제나 도전했고 결국 여기까지 오지 않았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해서 목표가 너무 크다고 해서 포기하기는 난 너무 젊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 그런 사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메뉴에 이제 가가지고 개막전에 선발이 생각도 안 했는데 막 그 기라상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개막전에 선발로 발표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깜짝. 거기에 그때 막 예를 들면 뭐 크리스 호날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예를 들면 뭐 기라상 같은 선수들이 그런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거기에 선발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발이 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가짐을 여기다 써놓은 게 있거든요. 뭔가 자신 있게 하면서 나는 자신 있게 그런데 임하겠다. 펩톡을 외치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 경기장에서 최고다. 이 그라운드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다. 여기 22명의 선수가 있지만 나보다 나은 녀석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 이렇게 막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막 뭔가 그리고 운동선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안 읽었잖아요. 근데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여기 이제 91페이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책은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에서부터 뭐 다빈치 코드 같은 추리소설류, 그 다음에 수필과 축구 관련 서적까지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비디오 게임을 많이 했대. 비디오 게임. 근데 이제 비디오 게임은 축구에 관련된 비디오 게임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스트레스 날리고 그다음에 직접 일면 그라운드를 장악하고 그런 게임을 하면서 뭔가 직접 조종하고 막 메뉴로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독서를 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 그런 내용은 페이지 108페이지 나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훈련이 계속되고 몸이 피곤해지면 하루쯤 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하루를 쉬면 그만큼 다음날 해야 하는 훈련 양이 많아진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가오지 않는 법이다. 그것이 내가 하루도 쉴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 연습도 연습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역할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생각했냐면 브라질에 일면 둥가인가? 그 역할 모델을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브라질의 역할 모델. 항상 그 둥가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기량도 기량이지만 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그의 카리스마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도 꼭 둥가 같은 선수가 되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그라운드에 섰을 때 코칭 스태프와 팬, 동료들이 믿을 수 있는 선수, 그런 존재가 되리라. 이런 하나의 역할 모델 브라질의 둥가를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딩크 감독의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례가 이제 책 속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한 번은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침울한 그런 상황이었는가 봐요.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한 이야기 같아요. 지성아, 누군가 통역을 그것을 이야기한 것을 히딩크 감독이 이야기한 것을 통역을 해가지고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성아, 감독님이 너는 정신력이 뛰어나 세계 최고 클럽에서 뛸 수 있을 거라고 하신다. 기술이나 다른 것이 뛰어나고도 정신력이 따르지 못하면 최고가 될 수 없는데 너는 가능성과 함께 뛰어난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니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한다.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멘토의 중요성. 멘토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그런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깨워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뭔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히딩크 감독에게 고마운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누군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히딩크 감독에게 제일 고마운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던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멈추지 않는 도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항상 원북 원액션, 저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 이거 항상 생각을 하고 유튜브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